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4,000달러, 이더리움 1,900달러 마이너스고, 에이다, 리플, 솔라나, 도지 전체 코인들 화요일 미국장 시작하면서부터 마이너스 하락을 했고요. 이번 주 8월 18일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어서 코인 주식 투자자들 조심하고 있고, 중국 거시경제 지표까지 안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인 주식 코인 시장 주춤했습니다. 8월 15일 중국 주택가격 마이너스 0.9%, 7월 마이너스 0.5%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고, 사업생산 0.1%, 소매 판매 역시 0.7%로 전월 대비해서 낮게 발표가 되었고요. 중국이 10월 시진핑 3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타이트하게 시장을 조절한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헝다, 완다 등 대형 건설사 부실 논의가 되고, 중국 신규 아파트 건설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미국하고 다르게 개인 자산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도 줄어든다 볼 수 있고요. 한국도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초금매 마이너스비 나오면서 전체적인 소비 시장도 2021년 부동산 불장이 때와는 조금 다른 흐름인 것과 비슷한 케이스다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미국은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지만 중국에서는 미국만큼 좋게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시장 잠시 주춤한 움직임이다 볼 수 있고요. 중국 경기 하락하고 8월 16일 월마트, 홈디포 2분기 earning 나쁘게 나오고, 8월 18일 FOMC 회의록 공개에서 75bp 금리 인상 나오며 비트코인 일봉상 99일선 돌파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청산매 보시면 24,500달러 부근에서 대량의 숏 포지션이 새롭게 나왔고요. 비트코인 5번 연속 99일선 돌파를 시도했다가 중국 경기 침체 리스크로 세력들 숏 포지션 24,500달러부터 대량 걸어두고 있습니다. 8월 16일 월마트, 홈디포 2분기 earning이나 8월 18일 FOMC 회의록 결과에 따라서 코인 시장 방향성이 결정된다 볼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8월 16일 월마트 earning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오고, 나스닥 비트코인 쭉 상승하면서 24,500달러 여기 숏 포지션 대량으로 청산시키고, 비트코인이 장대 양봉 나오면서 26,000달러까지 상승을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 최근 5번 연속 99일선 돌파 시도는 했지만 숏 포지션 이 같은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빠른 돌파가 없었습니다. 여기 구간 재물로 해서 비트코인 현물 매수세 증가하면서 26,000달러까지 쭉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비트코인 23,700달러, 22,800달러 여기 구간까지 롱 포지션도 대량 포진해 있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22,800달러까지 다 청산시키고 다시 24,600달러 숏 포지션 청산을 시키면서 상승을 한다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고요.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 모두 세력들 관점이 팽팽한 상태로 선물 투자는 최근 수익 보기가 매우 힘든 구조다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장일수록 현물 비트코인,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선물 투자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99일선 미끼로 해서 계속해서 세력들 꼬시게 하고 이후에 청산시키는 모습을 5번이나 나왔습니다. 때문에 롱 포지션 최근 청산 금액 보시면 평균적으로 281밀리언 24시간 청산이 되면서 비트코인 23,000달러 이상 상승 이후에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청산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만 스스로 수익 많이 가져가는 구간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99일선 일봉으로 현재 돌파 못한 상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선 위에 있습니다. 99일선 돌파를 빠르게 해줘야지 비트코인 11월까지 장기 상승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무엇보다 3만 달러 강력한 지지선 위로 상승을 해줘야지 9월에 나오는 유럽 금리 인상이나 9월 14일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9월 21일 미국 금리 인상 등 이 같은 거시경제 리스크에도 단계 26,000달러 정도 하락을 했다가 빠르게 3만 달러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99일선 돌파 못하고 또 여기 상승 수준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면 9월 들어가면 유럽 금리 인상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양적 긴축도 6월에 495억 불 2배 증가한 950억 불로 늘어나기 때문에 비트코인 추가 상승은 제한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무엇보다 빠르게 상승한 게 좋은데 최근같이 이렇게 주춤한 모습 나오면 9월 되면 알트코인하고 같이 눌렸다가
단기 반등 정도로 끝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최근같이 이렇게 단기 악재 크지 않은 구간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비트코인 상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데 중국발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에 다시 발목을 잡혀있는 상태다 볼 수 있습니다. 고래들 최신 매도 움직임 보면 6월 18일 폭락 이후처럼 0.6배 이상 계속해서 여기 초록색 라인 위로 이렇게 매도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올해 3월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매도 비중은 남아있다 볼 수 있고요. 크게 매도하는 것은 아니고 0.5배 정도로 조금씩 비트코인 4,000개에서 5,000개 정도 하루하루 매도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고래들 비트코인 조금씩 오를 때마다 매도를 하니까 비트코인이 99일선 위로 빠르게 돌파를 못한다 볼 수가 있고요. 9월 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래 움직임으로는 비트코인 폭락이 올 수는 없고 최소한 횡보를 할 듯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작년 9월 헝다 파사선 나올 때처럼 중국 지표가 최근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8월 15일 한국 강복절에 대출금리 2.75%로 거의 100bp 가깝게 파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중국 금리 체계가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대출금리는 부동산 할 때 대출하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미국하고 한국 대출금리 오르는데 중국이 금리나 이렇게 갑자기 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것으로 자금 유출 각오하고서도 금리나 한다는 거죠. 중국의 금리 인하 발표는 주식코인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당장의 비트코인 25,000달러까지 잠시 상승했지만 또 중국 경기 침체 우려로 비트코인 다시 하락을 한 거다 볼 수 있고요. 중국은 8월 15일 대출금리 인하 이후 8월 22일 기준금리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금리 인하 안 했던 중국이었는데 지속된 코로나 봉쇄하고 시진핑 3년이 직전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8월 22일 시장 충격 조금 있을 듯 합니다. 중국 대출금리 내리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하고 항생지수 보면 큰 하락은 없었다 볼 수 있고요. 특히 중국 위안화도 193원으로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다소 작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경기 침체 우려는 있지만 중국 실업률이 5.4%로 7월 5.5%보다 낮아져서 중국 서민 경제는 잘 돌아간다는 의미가 될 듯 하고요. 시진핑 3년임이 부동산 기업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만 이것은 중국 경기 침체보다는 중국 내 정치적인 세력 간의 다툼이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은 시진핑 전 정부 때 크게 상승한 기업이 많죠. 그리고 8월 15일 미국 뉴욕 엠파이어스 제조업 지표 발표가 되었는데 마이너스 31.3% 폭락이 났습니다.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뉴욕 제조업 지수 하락을 한 거고요. 무엇보다 연준의 지속된 금리 인상 부작용으로 미국 부동산업 경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율 낮아는 지지만 동시에 주가하고 부동산 경기도 나빠지면서 제조업 지표는 안 좋게 발표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연준의 기조는 분명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나 주가 하락을 해도 계속해서 금리 올려서 우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 다음 금리나 양적 긴축 종료로 미국 경기 빠르게 부양을 한다는 의미가 될 듯 하고요. 하지만 이번 수치는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으로 마이너스 31.3% 폭락은 시장 충격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당장의 뉴욕 제조업 지표 나쁘게 나왔다고 주식시장 코인시장 대폭락이다 하긴 어렵고 단기 조정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현재 코인이나 주식시장 6월 16일 75bp 금리 인상, 7월 말 75bp 금리 인상 등 시장의 악재 모두 다 견뎌오고 지금 주가나 코인 가격 형성을 했기 때문에 뉴욕 제조업 지표는 참고 정도만 할 사항이다 볼 수 있고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율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지표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때문에 중국 지표 뉴욕 제조업 지수 나쁘게 나온 상황에서도 미국 주식 보면 애플 173달러, 테슬라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지표 경기 침체 우려가 되니까 석유 가격은 88달러 마이너스 하락했고 석유 섹터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상승을 했고요. 뉴욕 제조업 지표 다음 달에 또 확인해야 되고 중국 또한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내리고는 있지만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면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시장이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 변동성 큰 상황에서도 평단을 낮게 해서 홀딩을 잘 하시고 저점 내려올 때마다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선물보다는 현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멘탈을 잘 챙기시고 중경토하고 쭉 비트코인 강한 상승까지 기다려보는 게 매우 좋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경토가 특이한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공지를 드리니까 현같이 변동성 큰 장일수록 중경토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